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설화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고구려 평원왕 시절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온달이라는 사내가 있었고 못생기고 바보 같아서 사람들이 바보온달이라고 불렀다죠. 그의 소문은 국왕인 평원왕의 귀에까지 닿아서 평원왕은 딸인 울보 평강공주에게 떼쓰고 울 때마다 계속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숙녀가 된 공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익숙히 들었던 온달이라는 사내와 혼인하겠다 결심한 뒤 그를 찾아가 실제로 혼인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현명한 평강공주의 내조에 힘입어 바보온달은 나라에서 개최하는 사냥대회를 통해 군인이 되고 큰 공을 세워 고구려의 대장군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설화입니다. 동네 바보가 사랑의 힘으로 왕의 사위가 되고 한나라의 장군이 되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죠. 물론 설화이니만큼 각색된 부분이 많지만 큰 틀에서 온달의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긴 합니다. 고구려에는 온달이라는 사내가 있었고 군인으로서 공을 세운 것 역시 사실이죠. 또한 공주와 결혼해서 부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부마가 된 후에 장군이 되었는지 장군이 된 후에 부마가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장군이었으며 부마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한나라의 장군이자 부마였던 이런 엘리트에게 사실은 바보였다는 설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떠오르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온달이 단순히 바보였던 것이 아니라 외국인 혼혈이었다는 가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인혼혈이라는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죠. 삼국사기 온달열전에는 온달에 대해 용모가 볼품이었고 심성이 순수하여 바보온달이라고 불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 기존에는 용모가 볼품없다는 서술을 못생기고 허약했다는 의미로 추측하였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움직임이 있죠. 바로 얼굴이 하얗고 창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석 방향입니다. 만약 온달이 정말 백인혼혈이었다면 왕의 사위인 부마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 군공을 크게 인정받아 대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를 만큼 능력이 출중했던 온달이 당대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기존의 고구려 토착민들과는 외적으로 크게 달랐고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고구려 말이 서툴렀을 가능성이 있죠. 고구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생겼으며 말도 어눌하게 하는 바보라고 인식했을 법도 합니다. 온달의 모친은 고구려인이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인들이 보기에 완전히 외국인으로 인식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으나 평범한 고구려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렇다면 온달은 어느 나라 출신이며 왜 고구려에 왔을까요? 온달의 구체적인 출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인 사마르칸트 출신이라는 가설이죠. 고구려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그중 특히나 현재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인 사마르칸트와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죠. 고구려의 유물들인 각저총 씨름도 백희기약도 신라, 흥덕왕릉 무인석상 등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서도 고구려 사신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사마르칸트 혼혈이 한 명 정도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중국 역사서 구당석원 198 강국선의 기록에 따르면 한때 강거라는 지역에 월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나온 온시성을 가진 사람이 강국의 왕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국은 당시 사마르칸트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월시라는 이름은 사기 대환열전에 처음 나타나는데 당나라 시기 장수절의 주석서인 사기정의에는 월지라고 표현되기도 했죠. 이들은 서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해온 아리안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서역에서 중앙아시아로 넘어온 아리아인들이 사마르칸트 왕족이 되었고 그들의 성이 온시라는 것입니다. 사마르칸트는 당시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사마르칸트인들 역시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국제무역을 활발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한반도 유적들의 사마르칸트인들에 관한 기록들이 유독 많은 것 역시 이러한 이유죠. 그래서 온달의 부친이 사마르칸트의 왕족이나 국제무역 대상으로서 고구려 여인을 만나 온달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는 것입니다. 온달의 부친에 관련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온달이 모친과 둘이 살아왔다는 기록만 남아있는 점 역시도 온달의 부친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죠. 또한 우리나라에는 온씨가 온달을 시조로 하는 봉성온씨밖에 없고 온달 이전에는 온씨성을 쓰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온달이 과연 사마르칸트의 왕족이거나 국제무역 대상의 아들이라면 삼국사기에 묘사된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온달의 생활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특유의 설화적 묘사 방법이 가미되어 그렇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고 당시 사마르칸트인들의 문화와 고구려인들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온달의 행색이 고구려인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을 수도 있다는 반박도 있죠.
온달이 백인혼혈인 것은 맞지만 왕족이나 대상의 자식처럼 유력한 집안의 자식은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온달의 구체적인 출신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은 온달이 돌궐 출신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돌궐족은 약 551년 혹은 그보다 조금 지난 시기에 고구려를 공격해왔습니다. 고구려는 말갈족과 힘을 합쳐 돌궐족을 물리쳐냈죠. 이때 고구려와의 전쟁을 통해 고구려로 넘어온 돌궐 포로들은 약 1000여 명입니다. 온달은 이때 고구려로 넘어온 돌궐족 남자와 고구려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이죠. 온달의 생년은 불분명하지만 그가 590년에 사망했으니 시기상으로도 고구려 돌궐 전쟁 당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투바라는 이름의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위치는 몽골 초원 부근입니다. 투바 사람들은 대부분 돌궐족이며 문화적으로는 몽골과 상당히 흡사한데 이들 중 온다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 일대에서 온다르는 상당히 흔한 성이라고 하죠. 당의 역사서인 신당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투바인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숲속에는 새시가 없었다. 풀을 엮어 집을 지었고 가축을 기르지도 않고 농사를 지을 줄도 몰랐으며 땅에는 백합초가 많아 그 뿌리를 잘라 음식으로 삼았고 물고기나 새와 짐승을 잡아먹었다. 담비 털과 사슴 가죽을 입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새 털을 이어 옷을 지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투바인들은 주로 사냥을 하며 먹고 살았으며 상무적인 민족으로 묘사되죠. 짐승의 가죽이나 새털 등으로 간단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들의 용모를 생각해보면 당시 고구려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삼국사기 온달열전에는 다 떨어진 옷과 신을 한 채 시정을 오가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온달이라고 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만약 온달이 투바 출신의 돌궐혼혈이라면 투바의 문화에 따라 짐승의 가죽을 기워 입고 다녔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의 눈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으며 사냥으로 삶을 영위하던 그들의 문화를 감안한다면 온달이 사냥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군인으로서 출중한 무예 실력을 가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온달이 아버지로부터 전해진 투바의 문화에 익숙했다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 주장입니다. 온달이 백인혼혈이었다는 가설들은 아직 역사학계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가설은 아닙니다. 부마가 되었다는 것부터 온달이 전공을 세우고 받은 대형이라는 관직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온달은 고구려의 몰락 귀족 가문 출신이거나 신흥 세력 가문의 유력자였다는 것이 주류설이죠. 평강공주와의 결혼도 당시의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정략 결혼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설입니다. 하지만 온달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나 적어 그런 주류설들 역시도 모두 추측에 근거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온달이 백인혼혈이라는 가설들이 매우 흥미롭고 또한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저 평범한 엘리트 군인이었다면 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설화가 생겨났는지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들에 관심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굴되어 이 미스테리한 인물에 대해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